여러분들은 지난 3, 4년 동안 집은 무조건 지금 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영끌하라고 부추겼던 전문가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나라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무조건 집을 사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의 두 번째 근거는 실거주는 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 하나 누일 곳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집값이 조금 하락하더라도 어차피 들어가 산다면 실거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집값이 조금 떨어져도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라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조건 지금 집을 사라고 부추겼던 마지막 근거는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한 1, 2년 하락할 수는 있어도 5년, 10년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우상향하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집을 사라고 부추겼습니다. 영끌을 부추긴 사람들, 자칭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던 사람들은 지금 아니면 절대 못 산다고 말했고 오늘 당장 부동산에 가서 계약하지 않으면 영영 뒤처지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온갖 뉴스에서 떠들던 패닉 바잉이라는 단어를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올해 그 주장들이 모두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전국 어디든 지금 집값이 하락하지 않은 곳 한 곳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자칭 전문가들은 오늘이라도 영끌을 해라, 집을 사라고 말했지만 지난 시간 전국 모든 곳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영끌 오적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입니다. 영끌 오적은 지금 당장 집을 사라 라는 주장의 근거로 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이 부정확한 주장입니다. 물론 실물 자산의 가격은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실물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실물 자산의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부동산 하락장은 왜 왔던 것일까요?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화폐를 더 찍어냈는데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었습니다. 화폐를 더 찍어내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또한 실물 자산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다양한 변수의 조합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아지고 돈값이 싸진다고 실물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이 폭발하면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고 요즘처럼 이자율이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심리가 차갑게 식으면 아무리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집값이 더 크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부동산에 가서 매수 계약을 하라고 했던 영끌 오적의 주장 두 번째 근거는 실거주는 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집값 조금 하락해도 안에 들어가서 편히 발 뻗고 쉬고 우리 가족의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생긴다는 가치가 있으니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소리입니다. 물론 집의 주된 목적은 주거와 생활입니다. 내 집에서 편히, 내 집에서 걱정 없이 생활하는 것은 큰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집은 내 전체 자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내 자산이 감소하고 담보대출도 안 나오고 하락기에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매달 이자 갚느라 허덕인다면 내 집에서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잠만 자고 돈 벌러 나오고 하면 내 집 마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락기에 실거주는 전세 혹은 월세로 해결하면 됩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는 전세 사는 거, 그게 돈을 지키고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으면 영영 늦는다고 말했던 영끌오적, 그들이 말했던 세 번째는 집값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집값이 영원히 우상향이라는 것도 자세히 뜯어보면 틀린 부분이 많은 말입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은 많은 투자자와 주택 소유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나 경기 침체기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과거 데이터에 근거한 것입니다. 물론 100년 뒤의 집값이 지금보다는 비쌀 것입니다. 그러나 1년 뒤, 3년 뒤, 5년 뒤의 단기적인 시황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부동산 부침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까요?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의 부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제 상황도 부동산 가격의 장기적인 추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시간이 지난다고 가격이 다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제가 확장되는 시기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기 침체기에는 어떨까요? 경기 침체기라면 아무리 장기적으로 본다고 해도 수요 감소와 금융 불확실성 증가로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죽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우상향이 아니라 오히려 우하향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정책도 부동산 가격의 장기적인 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도 지역 규정이나 세금 정책의 변화는 주택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 규제가 완화된다면 공급이 늘면서 가격을 하락시킬 수도 있지만 규제가 강화된다면 반대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규제는 중첩될수록 강력한 효과를 보이므로 규제가 쌓여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대출 정책의 변화도 주택 가격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 하락장의 가장 큰 원인은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대출이자 부담이라는 것을 이미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서울을 봐라. 그래도 서울, 그리고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은 안정적으로 가격을 방어하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적 차이도 부동산 가격의 장기 추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더 빠른 성장과 높은 수준의 수요를 경험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은 더 느린 성장, 심지어 하락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 우상향이라는 말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치, 편의시설 접근성, 지역 경제 상황 등의 요인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인이 모여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장기 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모든 지역이 다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집을 절대 사지 말라는 것이냐? 그냥 평생 전월세를 살라는 말이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집은 필요하면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화내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갈 줄 알았는데 친구 따라 빚 갚으러 은행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공부를 하고 본인만의 판단 기준이 명확할 때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무작정 믿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가 아니라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난 상승장 동안 영끌을 부추겼던 영끌 오적의 주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에서 말이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다시 분석해 보았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도 수요와 공급, 심리에 의해서 집값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면 괜찮다고 해도 매일매일 늘어나는 이자를 보면 아무리 내 집이어도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우상향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경기 수축 사이클에서는 시간이 장기적으로 오히려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과 외곽 지역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항상 조심히 들어야 합니다. 내 돈, 내 자산 책임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돈, 내 집, 내 자산,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